비켜요, 비켜. CTR 준비해주세요. 소아, 응급환자. 수술실 준비해주세요. 혈이 떨어집니다. 산소 주세요. 피로 물든 흰 블라우스, 의식을 잃은 6살 딸, 그리고 응급실에 나타난 7년 전의 남자. 지민은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무너졌습니다. 자신을 도둑으로 몰아 파멸시켰던 고등학교 동창들이 이제는 딸의 생명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쥔 순간 지민은 알았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 악몽 같은 과거와도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매일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제일 먼저 보답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2025년 3월 7일 금요일 늦은 오후 병원 응급실의 자동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지민은 피투성이가 된 수아를 품에 안고 비틀거리며 들어섰죠. 흰 블라우스는 이미 딸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축 늘어진 몸을 겨우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6살 수아의 작은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가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제발요. 지민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날카로웠습니다. 응급실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죠. 간호사 2명이 재빨리 달려왔고 곧이어 이동식 침대가 굴러왔습니다. 지민은 수아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히면서도 아이의 손을 놓지 못했어요. 차가워진 그 작은 손이 언제라도 영영 떠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교통사고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차가 갑자기. 말을 잇지 못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불과 30분 전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죠. 파란 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차가 수아를 스쳤습니다. 그 순간의 둔탁한 소리, 공중으로 붕 떠올랐다가 떨어지는 작은 몸, 그리고 아스팔트에 쓰러진 딸의 모습이 지민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수아의 맥박을 확인하며 긴급하게 무전을 쳤습니다. 소아 응급환자입니다. 의식 저하, 두부 외상 의심. 김 교수님 호출해 주세요. 그러나 무전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뜻밖의 답변을 전했죠. 김 교수님 수술 중이십니다. 박 교수님이 대기 중이세요. 박 교수.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누가 오든 상관없었어요. 수아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좋았습니다. 응급실 처치실로 수아가 실려 들어갔고 지민은 밖에서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렸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죠. 누군가 수아의 옷을 가위로 자르고 또 누군가는 링거를 꽂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광경이 현실 같지 않았어요. 싱글맘으로 6년을 버텨왔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았지만 수아는 지민의 전부였어요. 미용실을 운영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그 덕분에 수아에게 부족함 없이 해줄 수 있었죠. 아빠가 없다는 것 빼고는요. 10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처치실 문이 열렸고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걸어 나왔죠. 마스크로 얼굴 아래를 가린 채 다가오는 그 실루엣을 보는 순간 지민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키, 어깨 너비, 걸음걸이까지 모든 게 너무나 익숙했어요. 의사가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그 순간 지민의 숨이 턱 막혔죠. 7년 만에 마주한 얼굴이었습니다. 조금 더 각진 턱선, 깊어진 눈가의 주름 하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었어요. 박도연. 보호자분이시죠?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지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도 알아본 거예요. 분명히 알아봤죠.
하지만 모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전문적인 표정 뒤에 과거를 숨긴 채로 네, 네, 제가 엄마입니다. 지민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도연과 시선이 마주쳤다가 재빨리 떨어졌죠. 그 짧은 순간 7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사랑했던 기억, 배신당한 상처, 그리고 홀로 버텨온 시간들이 뒤엉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이 상태가 심각합니다. 뇌CT를 찍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두개골 골절이 의심되고 뇌출혈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내용은 지민의 가슴에 칼을 꽂는 것 같았죠. 무릎이 휘청거렸습니다. 도연이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지민의 팔을 잡았다가 다시 황급히 놓았어요. 그 짧은 접촉에도 지민의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이 필요한가요? 먼저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제가 직접 집도하겠습니다. 직접 집도하겠다는 말에 지민의 감정이 복잡하게 뒤틀렸어요. 7년 전 아무 말 없이 떠나버린 남자. 그가 이제 수아의 생명을 손에 쥐고 있다니. 운명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의사 선생님은 없나요?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제가 유일한 소아신경외과 전문의입니다. 시간이 중요해요. 보호자님. 그 단어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한때는 서로의 이름을 수없이 불렀던 사이인데 이제는 의사와 보호자로 만났군요. 지민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었어요. 수아가 먼저였습니다. 부탁드려요.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 그 말을 하는 순간 도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마 싱글맘인 것을 눈치챘겠죠. 지민의 손가락에 결혼 반지가 없는 것도 봤을 테고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도연이 돌아서서 걸어가다가 잠시 멈춰 섰어요. 뒤돌아보지는 않은 채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지민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죠. 7년 전에도 그는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하겠다고,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떠났죠. 아무런 설명도 없이. 검사실로 수아가 실려가고 지민은 대기실 의자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어요. 왜 하필 지금인지, 왜 하필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만나야 하는지. 신은 정말 잔인했습니다. 지민의 기억 속에서 도연은 늘 빛나는 사람이었어요. 의대생이었던 그는 늘 꿈을 향해 달려갔고 지민은 그런 그를 응원했죠. 함께 미래를 그렸고 결혼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심장이 안 좋다는 얘기를 잠깐 했었지만 그게 그렇게 심각한 건지는 몰랐습니다. 친구를 통해 미국으로 떠났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이었죠. 1시간이 지났을까요? 검사 결과를 들고 도연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죠. 지민은 벌떡 일어섰고 다리가 후들거려 다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미세한 뇌출혈이 확인됐습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해요. 수술하면 괜찮아지는 거죠? 우리 수아 괜찮아지는 거 맞죠? 지민의 목소리는 애원하듯 떨렸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살릴 겁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약속? 그 단어에 지민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도연도 그걸 느꼈는지 시선을 피했죠. 곧 수술 동의서가 건네졌고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아이 아버지 연락처도 필요한데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민은 잠시 숨을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없습니다. 저 혼자예요. 도연이 서류를 받아들며 잠깐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묻고 싶은 듯한 눈빛이었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죠. 의사로서 환자 가족의 사생활에 개입할 수는 없으니까요. 수술실 앞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지민은 차가운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기도했죠. 신을 원망하면서도 또 간절히 빌었습니다. 수아만 살려준다면 다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고. 그때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보호자님, 박 교수님이 저희 병원 최고의 실력자세요. 작년에 미국에서 돌아오신 후로 수많은 아이들을 살리셨어요. 걱정 마세요. 작년에 미국에서 돌아왔다. 그 말에 지민의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6년을 미국에서 보냈다는 거겠죠. 그동안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결혼은 했을까요? 지민은 고개를 저으며 잡념을 떨쳐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수아뿐이었어요. 수술실 문 너머로 희미하게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그 안에서 도연이 수아를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겠죠. 지민은 눈을 감고 수아가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돌잔치 때 한복을 입고 방긋 웃던 모습도요. 유치원 입학식 날 엄마 나 이제 언니야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던 것도 생각났어요.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지만 수아는 지민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아이가 아빠는 어디 있어?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아빠는 먼 곳에서 일하고 있어라고 대답하곤 했죠.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할 텐데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수술실 불빛이 꺼졌어요. 지민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도연이 걸어 나왔죠. 수술모를 벗은 그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도의 눈물이 쏟아졌어요. 도연이 다가와 무릎을 꿇고 지민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 거리, 그 눈빛,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낯선 것들이었죠. 회복실로 옮겼습니다. 곧 깨어날 거예요. 아이가 강합니다. 정말 강한 아이예요. 강한 아이라는 말에 지민은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요, 수아는 늘 강했어요. 아빠 없이도 씩씩하게 자라주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민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일어서려다가 잠시 멈췄어요.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지민은 벌떡 일어나 회복실로 달려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수아가 보였어요.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살아있었습니다. 도연이 약속을 지킨 거예요. 이번에는요. 지민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지켜줄게. 언제나 그랬듯이. 회복실 앞 의자에 앉아있던 지민이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잠깐 잠이 들었나 봐요. 벽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산소 마스크 너머로 작은 숨소리만 들렸죠.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회진을 돌고 있었어요. 흰 가운 자락이 펄럭이는 모습을 보자 지민의 머릿속에 갑자기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도연은 늘 흰 셔츠를 입고 다녔었죠. 2018년 5월 고등학교 3학년 봄, 교실 뒤편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민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누군가가 발을 걸었어요. 균형을 잃고 쓰러지면서 책상 모서리에 무릎을 부딪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다리를 타고 올라왔죠.
어머, 미안. 발이 있는 줄 몰랐네. 은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비웃음이 섞인 그 말투를 지민은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은지는 언제나 명품 가방을 메고 다녔고 아버지가 이 도시에서 가장 큰 병원을 운영한다는 것을 자라처럼 여겼죠. 반면 지민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한지민, 너 내 지갑 봤어? 은지가 갑자기 가방을 뒤지며 소리쳤습니다.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지민에게 쏠렸죠. 무슨 소리야? 나는 몰라. 지민이 당황해서 대답했지만 은지는 이미 자기 친구들과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계획된 일이었어요. 지민은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야 깨달았죠. 아까 내가 내 가방 근처에 있었잖아. 설마 내가 가져간 거 아니야? 은지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비싼 향수였죠. 지민은 그런 걸 살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정말 몰라.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어요. 그때 은지가 지민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그럼 확인해 보면 되겠네. 아, 그거 내려놔. 지민이 가방을 빼앗으려 했지만 은지의 친구들이 둘러싸며 막았습니다. 은지가 가방을 뒤집어 책상 위에 쏟아냈어요. 교과서, 필통, 그리고 낡은 지갑이 쏟아져 나왔죠. 그 순간 은지가 무언가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분홍색 지갑이었습니다. 은지의 것이었죠. 하지만 지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건이었어요. 누군가가 일부러 넣은 게 분명했습니다. 이거 내가 넣은 거 아니야. 지민이 절박하게 외쳤지만 이미 교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갔어요. 가난한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은지의 친구 중 하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말에 지민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정말로 끝이었으니까요. 교실 앞쪽에서 도연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민과 눈이 마주쳤어요. 도연의 눈빛은 복잡했죠.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난처해 하는 것도 보였습니다. 지민은 간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제발 나서서 말해달라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달라고. 도연이 입을 열려는 순간 은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도연아, 너도 봤지? 내 지갑이 지민이 가방에서 나왔어. 도연의 시선이 은지와 지민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가 다시 펴졌어요.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술이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 순간 지민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배신감이 가슴을 후벼 파고 들어왔죠. 사귀고 있던 사람이,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외면하다니요. 선생님께 말씀드려야겠다. 은지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교실을 나갔습니다.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따라갔어요. 교실에 남은 학생들은 지민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렸죠. 지민은 책상에 엎드려 조용히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그때 누군가가 곁에 와서 휴지를 건넸습니다. 테리였어요. 나는 내가 안 그랬다는 거 알아. 테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적어도 한 명은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조금은 위안이 됐어요. 방과 후 지민은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시간이었거든요.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손님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밤 10시가 되어서야 일이 끝났습니다. 가게를 나서는데 도연이 밖에 서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죠. 지민아, 오지 마. 지민이 차갑게 말하고 지나가려 했지만 도연이 팔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나도 내가 안 그랬다는 거 알아. 하지만 뭐? 은지 아빠가 너희 집 병원에 투자하고 있어서? 아니면 내 미래가 걸려 있어서? 도연이 움찔했습니다. 전곡을 찔린 표정이었어요. 지민은 자조적으로 웃었죠. 그래, 나 같은 애 하나쯤이야 버려도 되겠지. 너한테는 더 중요한 게 많으니까. 그게 아니야. 나는 정말. 도연의 말을 끊고 지민이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연이 갑자기 헛기침을 하며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지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랑과 미움은 종이 한 장 차이였죠. 아무리 화가 나도 그가 아픈 건 견딜 수 없었어요. 응, 괜찮아. 그냥 잠깐. 도연이 억지로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의 심장이 그렇게 안 좋은 상태였다는 걸요. 다음 날부터 학교 생활은 지옥이 됐습니다. 은지와 친구들은 대놓고 지민을 따돌렸고 다른 학생들도 거리를 뒀어요. 도둑이라는 낙인이 찍힌 거죠. 도연은 아예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테리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도연이가 미국으로 갔대. 급하게 수술받아야 한대. 지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걱정과 원망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떠나기 전에 한마디라도 해주면 어땠을까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혹은 작별 인사라도요. 하지만 도연은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라져버렸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졸업식 날 은지가 지민에게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떠들썩한 가운데 조용히 귓속말을 했죠. 그 지갑 내가 넣은 거였어. 재미있었지? 지민이 경악해서 은지를 쳐다봤지만 그녀는 이미 활짝 웃으며 친구들에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증거도 없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민은 그저 주먹을 꽉 쥐고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로부터 7년이 흘렀습니다. 새벽 2시 반 회복실 앞. 지민이 과거에서 깨어났습니다. 도연이 차트를 들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수아의 상태를 확인하러 온 것 같았죠. 깨어 계셨군요. 도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7년 전과는 달리 의연해 보였어요. 의사라는 직업이 그를 단단하게 만든 걸까요? 수아 상태는 어때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과거의 감정은 묻어두고 지금은 오직 엄마로서만 존재하고 싶었어요. 안정적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거예요. 도연이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7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거리였습니다. 그때 도연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지민도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어차피 지나간 일이었으니까요. 쉬세요. 내일도 긴 하루가 될 거예요. 도연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지민은 생각했죠. 어쩌면 모든 건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때 도연이 자신을 지켜줬다면 지금 이 순간은 오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랬다면 수아도 없었겠죠. 지민은 회복실 창문 너머로 잠든 딸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2025년 3월 8일 토요일 아침 6시 병원 의국에서 도연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밤새 수술이 2건 더 있었고 그 사이사이 수아의 상태를 확인하러 다녀왔죠. 피곤함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7년 만에 다시 본 지민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창밖으로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는 걸 보며 도연은 미국에서의 첫 수술을 떠올렸어요. 2018년 6월 로스앤젤레스. 수술대 위에 누워있던 19살의 도연은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직후였죠. 의사가 설명한 성공률은 60%. 살아날 확률이 더 높다고는 하지만 죽을 가능성도 충분했어요. 마취제가 혈관을 타고 들어오는 순간 도연은 지민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전하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됐어요. 공항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가 다시 넣기를 수십 번.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도둑이 아니라는 걸 안다고? 내가 너무 비겁했다고? 그런 변명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12시간의 대수술이 끝났을 때 도연은 기적적으로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회복은 더뎠어요. 석 달 동안 병실에 누워 있어야 했고 그 후로도 6개월은 격렬한 활동을 할 수 없었죠. 2019년 봄 도연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민을 찾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분명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 테니까. 대신 서울의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건 자신처럼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돕고 싶어서였어요. 2020년과 2021년 의대 2년을 다니는 동안 도연은 지민의 소식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고향에도 가지 않았고 동창들과의 연락도 끊었어요. 2021년 가을 도연은 다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UCLA 의대에 편입 기회가 생긴 거였죠. 한국에서 이미 2년을 마쳤기 때문에 3학년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공부에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서관으로 가고 밤 12시가 되어서야 기숙사로 돌아왔죠. 주말도 없었어요. 동기들은 도연을 이상하게 봤습니다. 파티에도 참석하지 않고 친구도 만들지 않고 오직 공부만 하는 동양인 학생. 하지만 도연에게는 그것만이 살아가는 이유였어요. 지민을 잊기 위해, 과거를 묻기 위해 미래만 보며 달렸습니다. 2021년 레지던트 첫 해. 도연은 소아신경외과를 선택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분야였지만 그래서 더 끌렸어요. 아이들의 작은 뇌를 수술하는 것은 극도의 집중력과 정교함을 요구했죠. 수술실에 들어가면 모든 잡념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눈앞의 수술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첫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날, 도연은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죠. 휴대폰을 꺼내 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지민의 이름을 쳤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도감과 아쉬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지민이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누군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을지도 모르죠. 그런 상상을 하니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그것이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2023년 겨울, 레지던트 3년차가 된 도연은 이미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교수들은 그에게 미국에 남으라고 제안했어요. 더 좋은 조건, 더 넓은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도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한국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도연아, 이제 그만 돌아와라.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6년 동안 아들 없이 지내온 세월이 묻어났죠. 도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2024년 3월 한국 귀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6년 만에 귀국이었어요.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죠.
아버지는 생각보다 많이 쇠약해져 있었고 어머니는 백발이 늘어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병원으로 와라. 내 자리는 이미 만들어놨다. 아버지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박 회장이 운영하는 병원은 이 도시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이었고 은지 아버지의 투자로 더욱 확장되어 있었죠. 도연은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후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운명은 참 잔인했습니다. 첫 출근을 한 지 1년, 2025년 3월 7일. 응급실로 실려온 아이의 보호자가 지민이었던 거예요. 도연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지민의 눈빛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6년 동안 쌓아 올린 마음의 벽이 한순간에 허물어졌죠. 그리고 수아를 봤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작고 연약한 몸. 하지만 수술 중에 본 그 아이의 생명력은 놀라웠어요. 뇌출혈이 있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냈죠. 강한 아이였습니다. 엄마를 닮았구나 하고 도연은 생각했어요. 수술을 마치고 나왔을 때 지민이 무너져 울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도연은 위로하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의사로서만 존재해야 했죠. 박 교수님, 회진 시간입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에 도연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고 일어섰어요. 오늘 수아를 일반 병실로 옮길 예정이었죠. 지민과 또 마주쳐야 합니다. 병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도연은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적어도 수아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것이 지민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였습니다. 회복실 앞에 도착했을 때 유리창 너머로 지민이 보였어요. 수아의 손을 잡고 밤을 새운 듯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죠. 엄마의 눈이었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지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상태가 많이 호전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일반 병실로 옮기겠습니다. 정말요? 수아가 괜찮은 거예요? 지민의 목소리에 안도가 묻어났습니다. 도연은 차트를 보며 설명했어요. 뇌압도 정상이고 출혈도 멈췄습니다. 앞으로 2, 3주 정도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위험한 고비는 넘겼어요. 지민이 눈물을 글썽이며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도연의 가슴이 묘하게 아팠어요. 7년 전에는 지킬 수 없었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그의 딸을 지켜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야 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왔어요. 문을 닫는 순간 잠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민이 수아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도연은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도연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은지였어요. 언제 왔는지 왜 여기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계산적이고 차가운 눈빛. 오랜만이네, 도연. 은지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명품 백을 든 그녀의 모습은 고등학교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야? 도연이 짧게 물었습니다. 은지가 코웃음을 쳤어요. 우리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병원에 추가 투자하기로 했대. 이제 거의 공동 운영이나 다름없지. 앞으로 자주 볼 것 같은데. 그 말에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7년 전과 똑같은 구조였어요. 은지 집안의 자본과 도연 집안의 병원. 그 관계는 여전히 끊을 수 없는 사슬처럼 이어져 있었죠. 은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어요. 회복실 쪽을 흘끔 보면서요. 도연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아를 지키는 것, 그리고 지민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전부였어요. 2025년 3월 10일 월요일 오전 9시 일반 병실로 옮긴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수아는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지만 아직 말수가 적었어요. 머리에 감은 붕대 때문에 고개를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죠. 지민은 병실에서 한 발짝도 떠나지 않고 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회진을 위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뒤에는 레지던트 2명과 간호사가 따라왔죠. 의료진이 들어오자 지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아는 큰 눈을 깜빡이며 도연을 올려다봤어요. 수아야, 오늘 기분은 어때? 도연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아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은 펠라이트를 꺼내 수아의 동공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빛을 따라 움직이는 눈동자가 정상적이었죠. 손가락 따라 해볼까? 이렇게. 도연이 손가락으로 V를 만들어 보였습니다. 수아가 따라 하려고 손을 들었지만 약간 떨렸어요. 도연은 그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작은 손이 왜 이렇게 익숙할까요? 잘했어. 수아는 정말 용감하구나. 칭찬을 듣자 수아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웃는 모습에 도연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왜일까요? 처음 보는 아이인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레지던트가 차트를 넘기며 보고했습니다. 혈압 정상, 체온 정상입니다. 어제 시행한 뇌CT 결과도 양호합니다. 도연이 차트를 받아 확인하던 중 수아의 기본 정보란에 눈이 멈췄어요. 혈액형 O형, 도연도 O형이었죠. 물론 흔한 혈액형이니까 우연의 일치겠지만요. 알레르기 검사 결과는? 간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도연이 결과지를 읽어 내려가다가 손이 멈췄어요. 페니실린 알레르기 양성. 도연도 똑같은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갑각류 알레르기도 있었는데 이건 역시 도연과 같았죠. 이건 우리 집안 체질인데. 도연이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레지던트가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 아니야. 그냥 혼잣말이었어. 도연이 서둘러 말을 돌렸지만 마음속 의문은 커져만 갔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쯤이야 우연이겠지만 이렇게 많은 것이 겹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지민이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회복이 빠른 편이에요. 이 정도면 일주일 후에는 퇴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연의 대답에 지민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그때 수아가 갑자기 도연의 가운 자락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수아의 목소리는 작고 맑았어요. 도연이 몸을 낮춰 눈높이를 맞췄죠. 응, 뭐가 불편해? 선생님 손이 따뜻해요. 아빠 손 같아요. 순간 병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민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도연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레지던트와 간호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수아야, 선생님은 의사 선생님이야. 아빠가 아니라. 지민이 서둘러 말했지만 수아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알아요. 근데 왠지 낯설지 않아요. 도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 마음을 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수아는 착한 아이구나. 선생님도 수아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 회진을 마치고 병실을 나온 도연은 복도 끝 창가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레지던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교수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먼저 가봐. 혼자 남은 도연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달력을 열어 날짜를 거꾸로 세어봤어요. 7년 전 지민과 헤어진 날. 그리고 수아의 나이 6살.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자신의 딸일 가능성은 없었어요. 시기가 맞지 않으니까요.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의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묘한 끌림, 설명할 수 없는 친근감,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체질과 알레르기.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이 겹쳤어요. 점심시간 의국에서 도연이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은지가 들어왔습니다.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는 여전히 거만한 표정이었죠. 바쁜가 봐?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데. 무슨 일이야? 도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은지가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어요. 그 싱글맘 환자 때문에 신경 쓰이는 거 아니야? 한지민 말이야.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환자 정보를 어떻게 알았어? 이 병원에서 모르는 게 있겠어? 우리 아버지가 반은 주인이나 다름없는데. 은지의 말에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환자 정보는 기밀이야. 함부로 들춰보지 마. 어머, 그렇게 신경 쓰이니? 혹시 아직도 그 여자한테 마음이 있는 거야? 은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고 문을 가리켰어요. 나가. 알았어. 근데 하나만 알아둬. 그 여자 딸 좀 이상하지 않아? 너랑 뭔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은지의 말에 도연이 흠칫했지만 표정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냥 느낌이 그렇다는 거지. 뭐, 설마 내 딸은 아니겠지? 시기가 안 맞잖아. 은지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은지가 무엇을 노리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후 4시 도연은 다시 수아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정기 검진 시간이었어요. 병실 문을 열자 지민이 수아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그래서 토끼는 거북이보다 먼저 도착할 수 있었을까? 아니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수아의 대답에 지민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도연의 가슴이 아팠어요. 7년 전에도 지민은 그렇게 맑게 웃었었는데 검진하러 왔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 두 사람이 고개를 돌렸어요. 수아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생님, 또 오셨어요. 그 밝은 모습에 도연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청진기를 꺼내 수아의 가슴에 대었어요. 작은 심장이 힘차게 뛰는 소리가 들렸죠. 심장 소리가 아주 건강하네. 수아는 튼튼한 아이구나. 엄마가 우유 많이 먹으라고 해서 매일 먹어요. 수아의 말에 지민이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도연과 눈이 마주쳤다가 서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 짧은 순간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검진을 마치고 도연이 일어서려는데 수아가 또 말했습니다. 선생님, 나중에 제가 다 나으면 선생님이랑 엄마랑 같이 놀이공원 가면 안 돼요? 지민이 당황해서 수아를 말렸어요. 수아야, 선생님은 바쁘신 분이야. 그런 걸 함부로. 괜찮습니다. 도연이 수아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수아가 건강해지면 생각해 볼게. 수아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왜 그렇게 익숙한지 도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병실을 나오며 뒤돌아본 순간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에 수아의 머리카락이 반짝였어요. 갈색빛이 도는 그 머릿결이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닮았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어요. 수아는 그저 지민의 딸일 뿐이었습니다. 2025년 3월 13일 목요일
오후 2시. 병원 로비가 붐비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아는 휠체어에 앉아 엄마와 함께 정원으로 나가는 중이었어요.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병실 밖으로 나온 거였죠.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비다. 수아가 날아가는 나비를 가리키며 환하게 웃었어요. 머리에 감긴 붕대는 이제 작은 거즈로 바뀌었고 얼굴색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민은 딸의 밝은 모습에 안도하며 휠체어를 천천히 밀었죠. 정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 도연이 회진을 마치고 지나가다가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왔어요. 밖에 나오셨네요. 날씨가 좋죠? 수아가 도연을 보자마자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옆자리를 두드리는 수아의 모습에 도연은 어쩔 수 없이 벤치에 앉았어요. 지민과 도연 사이에 수아가 앉은 형국이었죠.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중 수아가 갑자기 도연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선생님, 저랑 눈이 똑같아요. 순간 지민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도연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래, 수아 눈이 선생님이랑 비슷해? 도연이 애써 자연스럽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눈 모양도 그렇고 색깔도 그래요. 갈색이 섞인 거요. 지민이 서둘러 말을 돌렸습니다. 수아야,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눈을 가지고 있어. 그건 특별한 게 아니야. 하지만 수아는 여전히 도연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때 간호사 한 명이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보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어머, 정말 닮으셨네요. 부녀가 나들이 나오신 줄 알았어요. 간호사는 가볍게 웃으며 지나갔지만 그 한마디가 남긴 파장은 컸습니다. 지민의 얼굴이 붉어졌고 도연은 헛기침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수아야, 감기 조심하고. 도연이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뒷모습이 어딘가 허둥대는 것 같았어요. 지민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에 빠졌죠. 왜 저렇게 당황하는 걸까요? 설마 눈치챈 건 아니겠죠. 병원 복도를 걷던 도연은 의국 앞에서 동료 의사 정우를 만났습니다. 정우는 도연과 레지던트 동기였던 사이로 지금은 정형외과 과장이었죠. 야, 도연아. 너 요즘 왜 그렇게 신경 쓰이는 표정이야? 무슨 소리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정우가 도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 소아 환자 때문이지? 내가 봤는데 애가 너랑 진짜 닮았더라. 혹시? 그만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도연이 날카롭게 말했지만 정우는 계속 떠들었어요. 아니, 진짜로. 간호사들도 다 그러던데? 눈매도 그렇고 코 모양도 비슷하고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닮았다면서? 도연은 대답하지 않고 의국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정말 그렇게 닮았을까요? 아니, 그보다 왜 사람들이 다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한편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은지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고등학교 동창이자 현재 이 병원 행정직원인 수연이 앉아 있었죠. 은지야, 그 한지민이라는 여자 알아?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지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병원에서 소문이 도는데 그 여자 딸이 박 교수님이랑 너무 닮았대. 사람들이 수군거려. 은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래, 재미있네. 은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곧장 도연의 의국으로 향했어요.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죠. 바쁜 것 같은데 잠깐 얘기 좀 해.
도연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올려다봤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은지가 도연의 책상에 기대며 말했어요. 병원에서 소문이 파다해. 내가 그 싱글맘 딸한테 특별히 신경 쓴다고. 환자한테 신경 쓰는 게 뭐가 문제야? 그 정도가 보통이 아니라던데? 매일 몇 번씩 병실에 들락거리고. 도연이 펜을 내려놓으며 은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은지가 몸을 숙여 도연의 귀에 속삭였어요. 그 여자 싱글맘이잖아.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른다던데? 혼자 미용실 하면서 겨우 먹고 산대. 불쌍하지? 도연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어요. 남의 사생활에 관심 끄고 내 일이나 신경 써. 어머, 화내는 거 봐. 진짜 그 여자한테 마음이 있나 봐? 은지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박 교수님, 수아 환자 혈액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도연이 서류를 받아 확인하는 사이 은지가 옆에서 힐끔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나갔어요. 도연은 혼자 남아 검사 결과지를 다시 봤습니다. 같은 알레르기, 닮은 외모, 그리고 O형이라는 혈액형까지. 물론 흔한 혈액형이지만 하나씩 겹치는 것들이 우연이라고만 하기엔 묘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시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6살이면 자신이 떠나고 나서 1년 후에 태어난 아이일 텐데. 저녁 6시 도연은 퇴근 준비를 하다가 수아의 병실에 한 번 더 들렀습니다. 약 처방을 확인해야 한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그 아이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병실 문을 열자 수아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옆에서 색연필을 골라주고 있었죠. 뭘 그리고 있어? 도연이 다가가자 수아가 그림을 들어 보였어요. 가족이요. 여기는 엄마, 여기는 저, 그리고 수아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여기는 아빠 자리인데 아직 못 그렸어요. 아빠 얼굴을 모르거든요. 지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도연도 할 말을 잃었어요. 수아는 아무렇지 않게 계속 그림을 그렸지만 어른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죠. 선생님이 그려주실래요? 아빠 얼굴을. 수아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도연이 당황해서 고개를 저었어요. 선생님은 그림을 잘 못 그려. 미안해. 괜찮아요. 언젠가는 진짜 아빠가 와서 그려주겠죠? 수아의 말에 지민이 눈물을 참느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아이는 아빠 없이 자랐구나. 그 사실이 왜 이렇게 마음 아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병실을 나온 도연은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모든 정황이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아니, 확신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수아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지난 6년 동안 자신은 무엇을 한 걸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도연아, 오늘 저녁 집에 와서 먹고 가라.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신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복도를 걷다가 당직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박 교수님, 수아 환자 내일 퇴원 맞죠? 일단 그럴 예정이지만 뇌수술 환자는 항상 주의해야 해요. 갑작스러운 발열이나 두통이 올 수 있으니까 퇴원 후에도 일주일은 집중 관찰이 필요합니다. 네, 보호자분께도 안내하겠습니다. 간호사가 메모를 하며 갔습니다. 도연은 병원을 나서며 다시 한번 수아의 차트를 확인했어요. 모든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뇌수술 후유증은 예측할 수 없는 법이었죠. 봄바람이 불어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2025년 3월 15일 토요일 저녁 6시 호텔 연회장 입구에서 지민이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10주년 동창회. 테리가 끈질기게 설득해서 결국 오긴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수아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상태는 안정적이었지만 도연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뇌수술 후에는 언제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민아, 드디어 왔구나. 테리가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지민을 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예쁘다. 역시 미용실 원장님이야. 고마워. 잠깐만 있다가 갈게. 수아가 걱정돼서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테이블마다 동창들이 모여 있었고 옛날 얘기에 빠져 있었죠. 지민이 자리를 찾아 앉으려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한지민? 은지였습니다.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와인 잔을 든 채 다가왔어요. 7년 전과 똑같은 거만한 표정이었죠.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응, 그럭저럭. 지민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은지와 길게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봤어. 내 딸 입원했다며? 도연이가 담당 의사라고 들었는데. 은지의 눈빛이 묘하게 반짝였습니다. 지민이 경계하며 대답했어요. 응, 그래. 혼자서 애 키우기 힘들지? 특히 아픈 애를. 은지의 말투에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동창들이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뭐가 힘든지 내가 알아? 테리가 끼어들었지만 은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나저나 애 아빠는 뭐해? 이런 때 같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두 사람을 쳐다봤어요. 지민의 얼굴이 굳어졌죠. 그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어머, 예민하네. 그냥 걱정돼서 물어본 건데. 혹시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건 아니겠지? 은지의 노골적인 모욕에 몇몇이 숨을 삭혔습니다. 지민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그때 연회장 문이 열리고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다가왔죠. 다들 여기 있었네. 도연의 등장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은지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도연아, 왔구나. 우리 지민이랑 얘기하고 있었어. 도연의 시선이 지민에게 향했습니다. 굳은 표정, 떨리는 손, 그리고 은지의 득이양양한 얼굴. 상황을 파악한 도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민이 혼자 애를 키운다길래 힘들겠다고 했지. 그런데 애 아빠 얘기는 하기 싫어하네. 은지가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도연이 은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남의 사생활이잖아. 굳이 물어볼 필요 있어? 어머, 왜 그래? 친구끼리 물어볼 수도 있지. 친구? 내가 지민이한테 친구였던 적이 있어? 도연의 직설적인 말에 은지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무슨, 고등학교 때 내가 한 일 다들 기억하잖아. 도연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일을 떠올린 거죠. 그 지갑 사건 말이야? 그건 내가 조작한 거였지. 졸업식 날 내가 술 마시고 실토했다며. 수연이가 들었다고 하더라. 폭탄 선언에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군중 속에서 수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은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오해야. 농담으로 한 말을. 한 사람 인생을 망칠 뻔한 게 농담이야?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는 지민을 돌아봤어요. 미안해. 그때 내가 비겁했어.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했어. 정말 미안해. 공개적인 사과에 지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7년 만에 듣는 사과.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은지가 핸드백을 움켜쥐며 일어섰습니다. 됐어.
다들 과거에 빠져 있으라고 해. 화가 난 은지가 연회장을 나가려는데 도연이 말했어요. 은지, 앞으로 병원에서 지민이나 수아한테 접근하지 마. 의료진으로서 경고하는 거야. 은지가 뒤돌아봤습니다. 뭐, 내가 무슨 권리로? 환자의 안정을 해치는 행동은 병원에서 용납 안 해. 내 아버지가 투자자라도 환자 보호가 우선이야. 은지는 더 할 말이 없었는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한동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민아, 그때 일은 정말 미안했어. 다른 이들도 하나둘 사과를 건넸습니다.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지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네, 수아 엄마입니다. 지민의 표정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열이, 경련까지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도연이 즉시 지민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아가 고열이 나고 경련을 일으켰대요. 지금 응급 처치 중이라고.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도연이 지민의 팔을 잡았습니다. 바로 가자. 내 차가 더 빨라. 두 사람은 동창들의 시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연회장을 뛰쳐나갔습니다. 테리가 뒤에서 외쳤어요. 지민아, 수아 괜찮을 거야. 주차장으로 달려가면서 도연이 말했습니다. 수술 후 염증 반응일 수 있어. 오늘 오전 검사에서는 정상이었는데 선생님이 경고하셨잖아요. 언제든 위험할 수 있다고. 지민의 말에 도연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경고가 현실이 된 거예요. 차에 타자마자 도연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응급실이요? 박도연입니다. 수아 환자 상태가 어때요? 알겠습니다. 제가 10분 안에 도착합니다. 항경련제 준비해 두세요. 전화를 끄는 도연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지민이 불안하게 물었어요. 많이 위험한가요? 지금 응급처치로 경련은 멈췄대요. 하지만 열이 40도가 넘어서. 지민이 흐느꼈습니다. 우리 수아, 제발. 도연이 운전대를 꽉 잡았습니다. 의사로서 침착해야 했지만 이상하게 자신도 불안했어요. 마치 자신의 가족이 위험한 것처럼 가슴이 조여왔죠. 병원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로 뛰었습니다. 층수 버튼을 누르는 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요? 수많은 응급 상황을 겪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두 사람은 병실로 달려갔어요. 복도 끝에서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지민의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도연이 부축했어요. 힘내세요.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그 말에 지민이 도연을 올려다봤습니다. 의사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절박한 얼굴이었죠. 왜일까요? 왜 저렇게까지 걱정하는 걸까요? 병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안에서 수아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살아있다. 그 사실만으로도 지민은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2025년 3월 15일 토요일 밤 9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지민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수아가 침대에서 몸을 웅크리고 떨고 있었어요.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작은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당직 간호사가 체온계를 확인하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39도 8분입니다. 해열제 투여했는데도 내려가지 않아요. 도연이 재빨리 수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청진기를 꺼내 심장 소리를 들어보고 목 뒤와 겨드랑이를 만져봤어요.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죠. 즉시 검사실로 옮기세요.
혈액 검사와 뇌 CT를 다시 찍어야 합니다. 간호사들이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수아를 이동 침대로 옮기는 동안 아이가 힘없이 눈을 떴어요. 엄마.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습니다. 지민이 수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곧 나을 거야. 하지만 수아는 이미 다시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지민의 어깨를 잡았어요. 밖에서 기다리세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이 가면 안 돼요? 제발.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검사실은 보호자 출입이 안 됩니다. 믿고 기다려주세요. 검사실 문이 닫히고 지민은 복도에 홀로 남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섰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검사실 문이 열리고 수아가 다시 병실로 옮겨졌어요. 도연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뇌압이 높아졌습니다. 수술 부위에 염증 반응이 있어요. 지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다시 수술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직은 약물로 조절해 볼 겁니다. 하지만 상태가 악화되면 도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지민은 알았어요. 밤 11시 수아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이 40도를 넘어섰어요. 도연은 병실에서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10분마다 수아의 상태를 확인하고 약물 용량을 조절하고 차가운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줬죠. 교수님, 교대하시죠. 너무 오래 계셨어요. 당직 의사가 제안했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봐야 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민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저 환자와 의사의 관계라고 하기엔 너무 헌신적이었습니다. 새벽 2시 수아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눈이 뒤집어졌어요. 지민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아야, 수아. 도연이 재빨리 수아를 옆으로 눕히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그리고 주사기를 꺼내 항경련제를 투여했습니다. 1분, 2분.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마침내 경련이 멈췄습니다. 도연의 이마에 땀이 흘러내렸어요. 흰가운 소매로 땀을 닦으며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그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제발, 버텨줘. 아빠가 여기 있잖아. 무의식 중에 나온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민은 분명히 들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도연도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은 듯 굳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너무나 무거운 침묵이었죠. 지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내 일부를 보는 것 같은.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7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맞아요. 수아는 당신 딸이에요. 도연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갑자기 7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무의식적으로 반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예전의 말투가 나온 거예요. 지민도 그 변화를 느꼈지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웠어요. 어떻게 말해요? 당신은, 너는 이미 떠났잖아. 지민도 감정이 북받쳐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반말이 섞였습니다. 7년 전 19살의 그들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알 권리가 있었어.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권리? 떠난 사람이 무슨 권리를 말해? 지민이 울먹이며 쏘아붙였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수아가 잠결에 끙소리를 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아이를 돌아봤어요. 여전히 열은 높았지만 호흡은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수아의 작은 손을 잡았어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왜 이 손이 그렇게 익숙했는지, 왜 이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는지. 미안해. 도연의 목소리가 무너졌습니다. 수아한테도 너한테도 정말 미안해. 반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지만 지민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말투가 더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 6년 동안 혼자 키웠어. 아침에 눈 뜨면 아빠 찾고 친구들이 아빠 자랑할 때 울고. 그때 너는 어디 있었어? 지민의 절규에 도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새벽 4시 수아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8도, 37도. 정상 체온에 가까워졌어요. 도연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위기는 넘긴 것 같아. 지민도 긴장이 풀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예전의 말투로 돌아갔어요. 수아가 깨어나면 내가 아빠라고 말해도 될까? 지민이 도연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보는 진짜 도연의 모습이었어요. 수아가 원한다면.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알아. 그래도 시도해보고 싶어. 이제라도.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수아의 얼굴에도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죠. 엄마. 수아가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던 눈동자가 서서히 또렷해졌어요. 수아야. 괜찮아? 지민이 수아를 끌어안았습니다. 도연도 다가와 수아의 이마를 만져봤어요. 열은 완전히 내렸습니다. 선생님도 계셨어요? 수아가 도연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연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수아가 아파서 밤새 있었어. 감사해요, 선생님. 그 순수한 감사 인사에 도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딸인 줄도 모르고 고마워하는 아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침 7시 의료진이 회진을 왔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보고를 들었어요. 기적 같은 회복이었죠. 며칠 더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큰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의료진이 나가고 병실에는 3사람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의사와 환자 보호자가 아니었어요. 한 가족이었죠. 비록 수아는 아직 모르지만 2025년 3월 16일 일요일 아침 8시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수아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정상으로 돌아온 체온계가 침대 옆 테이블에 놓여 있었어요. 지민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딸의 손을 잡고 있었죠. 도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수아를 지켜보며 밤을 새웠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아의 얼굴에 닿은 빛이 아이의 뺨을 붉게 물들였죠. 평화로운 표정이었어요. 어젯밤의 고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듯 했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병원 정원이 내려다 보였어요. 벚꽃이 만개한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7년. 고등학교 졸업 직후 떠났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봄이 지나갔을까요?
왜 떠났어? 지민의 작은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어제 밤부터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한 반말이었어요. 도연이 돌아봤습니다. 지민은 여전히 수아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질문은 분명 그에게 한 것이었죠. 졸업식 끝나자마자 왜 그렇게 급하게 떠난 거야? 이제는 진실을 들을 자격이 있지 않을까? 도연이 천천히 지민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든 수아가 있었어요. 그들의 딸이었죠. 도연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7년 동안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는 건 쉽지 않았어요.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었어. 고3 때 갑자기 악화됐지. 졸업식 직전에 지민이 놀란 눈으로 도연을 봤습니다. 그때 가끔 가슴을 움켜쥐며 괴로워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의사가 말했어.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여름을 넘기기 힘들다고. 하지만 수술 성공률은 60%였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살 소년이 느꼈을 두려움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무서웠어. 죽는 것도 무서웠지만 더 무서운 건 너를 남겨두고 가는 거였어. 지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떠난 거야? 그게 나를 위한 거였다고? 미안해.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만약 수술이 실패하면 넌 죽은 사람을 평생 그리워하며 살아야 할 테니까. 차라리 나쁜 놈으로 기억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도연이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7년 동안 지니고 다닌 구겨지고 바랜 봉투였어요. 이걸 너한테 보내려고 썼어. 수술 전날 밤에 지민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자 빛바랜 편지지가 나왔어요. 19살 도연의 떨리는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지민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아마 수술대 위에 있거나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비겁하게 편지로 고백하는 걸 용서해줘. 사랑해. 처음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내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사랑할 거야. 떠나는 건 너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서야. 나 없이도 행복하게 살아줘. 제발. 편지를 읽는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글씨가 번져 보였어요. 왜 안 보낸 거야? 수술이 성공했으니까. 살아남았어. 1년 동안 미국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2019년에 한국으로 돌아왔지. 지민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뭐, 2019년에 돌아왔다고? 그럼 한국에 있었던 거야?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책감이 목을 조여왔어요. 응. 서울에서 의대를 다녔어. 2020년, 2021년. 2년 동안. 왜 연락하지 않은 거야? 한국에 있으면서도? 지민의 목소리에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7년이 아니라 6년. 그중 2년은 같은 나라, 같은 하늘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용기가 없었어.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넌 분명 날 원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너에게 새로운 삶이 있을 거라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지. 지민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임신한 걸 알았어. 졸업식 끝나고 일주일 뒤에 도연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어제 들었지만 다시 들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졸업식 직전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에 혼자 갔어. 산부인과 의사가 축하한다고 했는데 울기만 했어. 기쁜지 슬픈지도 모르겠고 그저 내가 보고 싶었어. 지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부모님은 아이를 지우라고 했어. 겨우 19에 미혼모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
이 아이가 너와 나의 마지막 연결고리 같았거든. 도연이 눈물을 참으며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 작은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났어요. 수아가 처음 걸음마를 뗄 때,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 유치원 입학식 때, 그 모든 순간을 혼자 겪었어. 20살부터 26까지 6년 동안 지민의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그중 2년은 내가 한국에 있었고,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있으면서도 한 번도 찾지 않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의 목소리가 무너졌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2021년에 다시 미국으로 갔어. UCLA 의대 편입 기회가 있었거든. 도망친 거지, 또. 도연이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의사가 되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 너를 잊을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도연이 지갑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고등학교 때 지민과 찍은 사진이었어요. 교복을 입은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어. 매일 이 사진을 보며 내가 행복하기를 빌었어. 수아가 잠결에 끙소리를 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아이를 돌아봤어요. 다행히 다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수아는 똑똑해. 그림도 잘 그리고 노래도 잘해. 너를 닮아서 수학도 잘하고. 지민이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딸 자랑을 하는 엄마의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가끔 아빠를 찾아.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왜 자기만 없냐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 도연이 수아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어요. 자신의 피가 흐르는 자신의 딸의 손. 이제부터라도 기회를 줄 수 없을까? 6년이야. 6년 동안 너는 없었어. 수아가 열이 나서 밤새 울 때, 주사 맞고 무서워할 때, 유치원 첫날 떨어지기 싫어할 때, 지민의 목소리에 그동안의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알아. 용서를 바라는 것도 욕심이겠지. 하지만 수아는 아빠가 필요해. 그때 수아가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던 눈동자가 서서히 또렷해졌어요. 엄마, 목말라. 지민이 재빨리 물컵을 들어 수아의 입에 대줬습니다. 도연도 베개를 높여 아이가 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도왔어요. 선생님도 계세요? 수아가 도연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 수아가 아파서 밤새 있었어. 밤새요? 선생님도 피곤하시겠다. 그 순수한 걱정에 도연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선생님은 괜찮아. 수아가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해. 수아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선생님은 왜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세요? 순간 병실안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지민과 도연이 시선을 교환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아가 특별한 아이니까. 특별해요? 왜요? 도연이 지민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아직 망설임이 있었죠.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신호였습니다. 수아가 용감하고 씩씩한 아이라서 그래. 수아가 배시시 웃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제 수호천사예요? 도연이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자신의 딸인 줄도 모르고 고마워하는 아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 수아의 수호천사가 되어줄게. 앞으로 쭉. 지민이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수아가 완전히 회복하고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까지는 이대로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진 시간이었어요. 의료진이 들어오기 전 도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지민아, 정말 미안해. 완전한 반말이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7년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어요.
2025년 3월 18일 화요일 오후 3시 병원 옥상 정원에서 수아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의 붕대는 이제 완전히 풀렸고 작은 흉터만 남아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지민이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산책로를 따라 걸었죠. 엄마, 저 나비 봐요. 수아가 날아가는 노란 나비를 가리켰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돌았어요. 사흘 전 그 무서운 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 도연이 다가왔어요. 하얀 가운을 벗고 평상복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아이스크림 3개가 들려 있었죠. 수아 좋아하는 딸기 막 가져왔어. 수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고마워요, 선생님. 도연이 아이스크림을 건네며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자연스러운 손길에 지민의 가슴이 묘하게 아팠습니다. 6년 동안 비어있던 아버지의 자리. 이제야 채워지려는 걸까요? 지민아, 너도 먹어. 도연이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건넸습니다. 고등학교 때 지민이 좋아했던 맛이었어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니. 지민은 복잡한 심정으로 아이스크림을 받았습니다. 수아가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갑자기 물었어요. 선생님, 저 이제 곧 퇴원한대요. 그럼 선생님 못 보는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도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지민을 바라봤어요. 지민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죠. 수아야, 선생님도 바쁘신 분이야. 병원에서 다른 아이들도 치료해야 하고. 지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수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볼 수 있죠? 도연이 무릎을 꿇고 수아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럼 수아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 진짜요? 약속해요? 도연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약속? 수아가 작은 새끼손가락으로 도연의 손가락을 걸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지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모르고 하는 약속. 얼마나 아이러니한가요? 그때 테리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수아야, 이모가 왔어. 수아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테리는 도연을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테리가 지민을 옆으로 끌고 가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같이 있어? 나중에 얘기할게. 지민이 둘러댔지만 테리의 눈빛은 이미 모든 걸 눈치챈 듯 했어요. 7년 전부터 지민의 비밀을 알고 있던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녁 6시 수아가 병실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옆에서 반찬을 떠먹여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원래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보였죠. 선생님, 저 다 나으면 놀이공원 가요. 그래. 수아가 좋아하는 놀이기구가 뭐야? 회전목마요. 엄마랑 탔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도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셋이 같이 가자. 그 말에 지민이 흠칫했어요. 셋이 같이, 가족처럼. 하지만 수아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엄마,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놀이공원 가요. 지민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나중에 가자. 밤 9시 수아가 잠든 후 지민과 도연은 병원 카페테리아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수아한테 언제 말할 거야?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민이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 수아도 준비가 필요하겠지. 갑자기 아빠가 나타났다고 하면
혼란스러울 거야. 지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6년 동안 아빠 없이 살았어. 그런데 갑자기, 알아. 내가 너무 늦었어. 도연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지민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정말 매일 우리를 생각했어? 응.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데 왜 찾지 않았어? 한국에 있으면서도. 지민의 목소리에 아직 풀리지 않은 원망이 있었습니다. 도연이 괴로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무서웠어. 내가 날 원망할까봐. 이미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봐. 그래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포기한 거야? 변명의 여지가 없어. 비겁했어. 그때 지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용실 직원이었어요. 네, 괜찮아요. 제가 내일 오후에 갈게요. 전화를 끊은 지민이 말했습니다. 미용실도 봐야 해. 일주일이나 비웠더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어? 지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까지도 혼자 잘해왔어. 그 말에 도연이 움찔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수아의 퇴원이 결정됐습니다. 도연이 직접 퇴원 수속을 밟았어요. 서류를 작성하면서 수아의 보호자란에 지민의 이름만 적혀 있는 걸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아야,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지민이 수아의 옷을 갈아입히며 말했습니다. 수아가 신나서 방방 뛰었어요. 집에 가면 인형들 만날 수 있어요? 그럼. 다들 수아 기다리고 있을 거야. 도연이 수아의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병실을 나서려는데 수아가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정말 또 만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지. 언제요? 도연이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지민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 주말은 어때? 수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엄마, 선생님이 주말에 온대요. 병원 로비를 지나는데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어요. 박 교수님이 저렇게 환자한테 신경 쓰는 거 처음 봐. 그러게.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나? 지민이 불편하게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도연도 어색한 표정으로 따라왔어요. 주차장에서 지민이 수아를 차에 태우려는데 수아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우리 아빠면 좋겠어요. 순간 지민과 도연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아는 아무렇지 않게 계속 말했어요. 선생님이 제일 잘해주거든요. 아빠처럼.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연도 감정을 억누르느라 주먹을 꽉 쥐었어요. 수아야. 지민이 뭔가 말하려는데 수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알아요. 선생님은 선생님이에요. 하지만 정말 좋아요. 도연이 무릎을 꿇고 수아를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따뜻하게. 선생님도 수아가 정말 좋아. 진짜요? 응.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 순간 도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졌어요. 자신의 딸을 안고 있으면서도 아빠라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지민이 그 모습을 보며 결심했어요. 더는 미룰 수 없겠다고. 수아도 도연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도연아? 지민이 부르자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간을 줘. 조금만. 수아한테 말할 준비를 할게.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다릴게. 얼마든지. 차가 출발하려는데 수아가 창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아니 아빠. 순간 모두가 놀랐지만 수아는 깔깔 웃었어요. 농담이에요. 주말에 봐요. 차가 떠나고 도연은 한참을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어요. 농담이었지만 언젠가는 진짜로 듣고 싶은 그 말. 2025년 3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 지민의 미용실 앞에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수아가 좋아하는 인형을 들고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지민이 손님의 머리를 만지는 모습이 보였죠. 6년 동안 혼자 일궈온 그녀의 일터였습니다. 딸랑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수아가 뛰어나왔습니다. 아저씨, 왔어요. 수아가 도연의 다리를 꼭 안았습니다. 그 작은 온기에 도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직 아저씨라고 부르지만 곧 그 호칭도 바뀔 겁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으니까요. 지민이 손님을 배웅하고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벗으며 도연을 바라봤죠. 일주일 동안 매일 찾아온 그였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수아가 너무 좋아해서 허락하게 됐어요. 수아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지민이 딸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도연도 옆에 앉았어요. 둘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수아에게는 아빠를 알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수아야, 아빠 얘기 기억나?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는 먼 곳에서 일한다고 했잖아요. 응. 그런데 이제 아빠가 돌아왔어. 수아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작은 입이 벌어졌다가 다시 닫혔어요. 아이는 엄마와 도연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 맑은 눈에 혼란과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었죠. 진짜요? 아빠가 어디 있어요? 지민이 도연을 가리켰습니다. 수아는 멍하니 도연을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매일 놀아주던 아저씨가 병원에서 자신을 고쳐준 의사 선생님이 바로 아빠라니요. 거짓말이에요. 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안 온다고 했잖아요. 엄마가 그랬잖아요. 도연이 무릎을 꿇고 수아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어요. 수아야,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게 왔지? 이제까지 없어서 정말 미안해. 수아가 손을 빼려 했지만 도연은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이제 왔어요? 나 아플 때도 없었잖아요. 운동회 때도 없었잖아요. 다른 애들은 다 아빠 있는데. 그 말에 도연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6살 아이의 원망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변명할 수 없는 잘못이었죠. 맞아. 아빠가 나빴어. 정말 나빴어. 하지만 이제는 절대 떠나지 않을게. 평생 수아 곁에 있을게. 약속해. 수아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민이 딸을 안아주었고 도연은 그 옆에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미용실 안은 아이의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울음이 잦아들자 수아가 도연을 다시 봤어요. 부은 눈으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짜 우리 아빠예요? 응, 진짜야. 그럼 이제 매일 볼 수 있어요? 그럼, 매일 볼 수 있어. 수아가 잠시 생각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 순간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한마디였어요. 목이 메어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죠. 아빠. 수아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낯설지만 따뜻한 그 단어. 도연이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떨리는 팔로 꼭 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세 사람은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수아가 좋아하는 짜장면 집이었어요. 아이는 처음으로 아빠와 함께 먹는 짜장면이 신기한지 계속 도연을 쳐다봤죠. 아빠, 탕수육도 시켜요. 아직은 어색했지만 수아는 열심히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익숙해질 것 같았거든요. 도연은 그때마다 대답했어요.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전부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봄꽃이 만개한 공원이었어요. 수아가 두 사람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왼손엔 엄마, 오른손엔 아빠. 처음으로 완성된 가족의 모습이었죠. 우리 가족 사진 찍어요. 수아가 핸드폰을 꺼내 달라고 했습니다. 지민이 셀카를 찍으려 하자 지나가던 할머니가 찍어주겠다고 나섰어요. 예쁜 가족이네요. 딸이 아빠를 쏙 빼닮았어요. 할머니의 말에 수아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정말로 닮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어요. 같은 눈, 같은 코, 같은 미소. 피는 속일 수 없는 거였죠. 해가 기울어갈 무렵 그들은 지민의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투룸 아파트였어요. 도연은 처음 보는 공간이었습니다. 6년 동안 지민과 수아가 살아온 곳. 벽에는 수아의 사진이 가득했어요. 첫걸음마, 첫 생일, 유치원 입학식. 놓쳐버린 모든 순간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제 아빠도 같이 찍어요. 수아가 벽에 붙일 새 사진을 찍자고 했어요. 세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타이머를 맞춰놓고 찰칵. 조금 어색했지만 행복한 얼굴들이었어요. 저녁을 먹은 후 수아가 졸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아이를 안아 방으로 데려갔어요. 처음으로 딸을 재우는 거였죠. 수아가 반쯤 감은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내일도 올 거예요? 당연하지. 매일 올게. 진짜 약속이에요? 응, 진짜 약속. 수아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도연이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아이가 만족스럽게 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거실로 나온 도연은 지민과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어요. 고마워, 지민아. 수아를 만나게 해줘서. 수아를 위해서야. 아이한테는 아빠가 필요하니까. 지민이 찻잔을 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야. 7년이라는 시간이 하루아침에 없던 일이 될 순 없으니까. 하지만 수아를 위해서 노력할게. 알아. 천천히 갈게. 내가 놓친 시간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채워줄게. 둘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어색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겠지만 적어도 시작은 했으니까요. 밤 10시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내일 아침에 올게. 수아 유치원 데려다 주고 싶어. 그래. 7시까지 와. 현관문을 나서는 도연을 지민이 불렀어요. 도연아? 응? 수아한테 잘해. 다시 상처받게 하면 용서 안 해. 약속할게.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문이 닫히고 지민은 수아의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이가 잠꼬대를 했어요. 아빠, 같이 놀아요. 지민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유치원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아빠는 의사예요. 수아가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도연이 아빠 달리기에 참가해서 1등을 했거든요. 비록 중간에 넘어졌지만 수아는 그것마저 자랑스러워했어요. 처음부터 있었어?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니, 늦게 왔어요. 하지만 이제 안 떠날 거예요. 우리 아빠니까. 수아가 환하게 웃으며 도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도연이 딸을 높이 들어올렸어요. 지민도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상처도 있고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함께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봄날의 운동장에서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희망이 있는 시작. 사랑은 때로 늦게 찾아오지만 진심은 결국 길을 찾아냅니다. 7년의 공백과 오해, 원망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한 가족이 된 세 사람의 이야기는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라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수아의 맑은 웃음소리처럼 상처 위에 피어난 용서의 꽃은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강인했습니다. 늦었지만 돌아온 아빠, 혼자 견뎌온 엄마, 그리고 두 사람을 이어준 천사 같은 아이. 이들의 새로운 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수아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공감이 공감을 타고 여러분들에게 울림으로 닿았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새로운 이야기를 매일 먼저 전해드릴게요.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